안녕하십니까. 지금 정가에 큰 이게 이슈 중에 하나가 이해찬인데요. 지금 이해찬이가 사회장으로 제가 이제 그 국가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. 어제 그 방송했잖아요. 그래 국가장 안 하고 이제 그 사회장으로 5일 동안 하고요. 거기에 김민석이가 상임 장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그 정청래 하고요. 그리고 좌파 중에 대부 백낙청 이 좌파 대부죠. 원탁회의 백낙청 그다음에 그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 그한데 장례위원장이고 5일 동안 사회장을 한다. 일단 이게 국가장은 제가 막은 거예요. 막은 거예요. 근데 여기서요. 가장 이 문제가 이해찬이가요. 왜 극비리에 베트남에 갔을까? 이게 지금 가장 미스터리한 요즘 이게 이슈입니다. 제가 근데 그 국정원에 친구도 있고 뭐 선후배,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요. 국정원에도 제가 물어보고 또 그 외교부 특히 통상직 그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베트남 외교부에도 제가 물어보고요. 뭐 저도 그 아는데 다 이게 한번 동원해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부분 이게 그 일치하는 게요. 대부분 일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극비리에 갔다는 거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민주평통 부의장이잖아요. 극비리에 갔다. 제가 이게 그거는 검색을 해봤어요. 당당하게 그냥 갔으면 뭐 이해찬 민주평통 부의장 베트남 방문 뭐 누구하고 베트남 뭐 서기장이든 국가주석이든 베트남은 이게 당 서기장이 1위고요. 국가주석이 2등입니다. 그 특이한 나라예요. 하여튼 이런 게 그 언론에 한 줄 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이해찬 베트남으로 검색을 쫙 다 해봤는데요. 한 3일, 4일 전부터 이해찬이 위독하다. 요때부터 이게 기사가 나요. 그 전에 베트남 간다, 안 간다. 이게 한 줄도 없습니다. 물론 제가 찾아본 건 없어요. 아니, 이해찬 정도의 나름대로 그래도 거물급 인사가 베트남에 가면 기사가 좀 나거든요. 그러잖아요. 근데 한 줄도 없어요. 뭐 찾아보신 분이 저는 못 찾았어요. 그러면 이게 그 극비리에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서 위독하다니까 이 장학이 베트남 왜 갔어? 이렇게 의문이 딱 들잖아요. 왜 그러냐? 제가 이게 그 이해찬이를 몇 번 여의도 그 진미파라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. 못 걸어요. 부축을 해줘야 된다니까 잘 못 걷는다니까요. 그때 우리 회의할 때 이재명이 그 팔짱 끼고 쭉쭉 들어온 거 봤잖아요.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 연세가 86이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팡이를 잘 못 걸어서 제가 옆에서 꼭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되고요.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이런 분들에게 그리고 손이 옛날부터 수전증, 손이 떨리고 이해찬이가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분들은요, 외국에요. 웬만큼 이게 중요한 일 안 하면 외국 안 갑니다. 저희 어머니도 못 가요. 아니, 외국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, 거기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, 의료시설도 우리하고는 이게 달리 열악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진짜 이해찬처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, 진짜 중요한 일 아니면 외국에 갈 일이 없다.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 부의장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. 건강 문제로. 근데 왜 갔을까? 지금 이제 제가 뭐 받은 글도 많고요. 또 제가 물어보고 취재한 것도 많은데 모든 공통된 의견은요. 전부 보내준 분들 중에 또는 제가 취재한 분 중에 모든 공통된 분들은요. 바로 북한이 나옵니다.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모든 게 북한이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민주평통 부의장이 원래 통일 북한 문제고요. 옛날에 쌍방울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이 방북시이고 또 한란계 기획한 게 이해찬입니다. 이해찬이에요. 그러니까 아마 이해찬이도 자기 마지막 과업으로 뭔가 북한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. 이런 의도로 저는 베트남에 갔는데 근데 세부적으로도 또 분석이 좀 달라요. 저한테 뭐 좀 유력한 분이 고의적에 보내준 거는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번에 베트남에 럼 서기장 있잖아요. 공산당. 또 럼 서기장. 럼이라고 하죠. 그냥 럼 서기장. 이분이 연임을 했거든요. 이번에 31년까지 연임이 됐어요.
그러니까 이제 그 4일 전에 베트남에 이해찬이가 갈 때쯤 베트남의 그 서기장이 연임을 했다. 이런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. 또 그냥 럼 서기장, 베트남 서기장 연임 성공, 2031년까지 5년 더 집권,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뭔가 럼 서기장을 극비리에 만나러 간 거 아닌가, 이런 이제 분석이 많아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럼 서기장한테 아마 럼 서기장이 북한하고 또 신뢰가 있거든, 김정은. 그러니까 럼 서기장한테 뭔가 북한과 관련해서 좀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.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아주 많아요. 럼 서기장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, 아니, 그냥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게 럼 서기장이 중재를 좀 해라. 옛날에 그 하노이, 노딜로 끝났지만 하노이 베트남이 있었지 않냐. 이번에 제2의 하노이 한번 쇼하자.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게 좀 김정은을 설득해봐라.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번에 지방선거 우리 거기 당해버렸잖아요. 그때는 싱가포르 산토사, 싱가포르 섬 있잖아요. 그때 2018년에 그게 우리 지방선거 완전히 참패한 게 트럼프하고 김정은 쇼에 우리가 당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2의 싱가포르 산토사를 꿈꾸면서 베트남의 럼 서기장, 당신 그때 하노이에서는 노딜로 끝났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 하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설득해서 한번 베트남에서 한번 만나게 하면 베트남도 좋고 그러면 선거는 끝난 거 아니냐, 우리 지방선거도. 이런 기획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. 이게 제일 많은 분석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하거나 받은 자료 중에 가장 많은 분석은 옛날에 2018년에도 선거로 저희봤으니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을 베트남의 서기장이 방북해서 좀 중재를 해서 트럼프를 만나게 해서 또 한 번 화끈한 쇼 한번 벌이자. 이게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. 이거 하나.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때 이재명이가 방북하려다 못했잖아요. 그때 문재인이만 방북하면서 그때 박원순,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이런 애들만 데리고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최문순하고 박원순만 데려갔잖아요. 그래서 이재명이가 열받아 지가 쌍방울 돈으로 가려고 800만 불 주고.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분석은 오히려 이재명이가 문재인처럼 남북 관계를 돌파한다 이래가지고 문재인이가 한번 평양에 방문, 이걸 베트남 서기장이 중재를 좀 해주세요. 이런 이야기. 아니면 또 베트남에는 북한의 고위직이 많으니까 베트남에서 북한 고위직을 또 몰래 만날 수도 있거든요. 옛날에 리오남이나 공작원 만나고 돈 주듯이. 그런데 북한 문제는 다 공통인데, 아니 북한 측 고위 인사를 베트남에서 만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재명 방북을 베트남이 럼 서기장한테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을 베트남에서 중재. 크게 한 세 가지 거의 대동소이한데, 하여튼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. 제일 좋은 거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만남.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방북, 그것도 깜짝 쇼가 되죠. 문재인도 갔으니까, 그때 갈라 했으니까. 또는 아예 그냥 북한 고위직을 베트남에서 몰래 만나서 또 협상할 수도 있고, 국내에서는 만나기 어려우니까. 하여튼 뭔가 북한하고 관련해서 업무나 공작을 꾸밀려고 베트남에 간 거 아닌가. 그러면 베트남의 당 서기장이 또 럼 서기장이 연임도 했고, 그 시점이거든요. 그러면 베트남한테 김정의 중재를 좀 부탁해서 설득해서 뭔가 돌파구, 이런 의도가 아닌가.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. 하여튼 이자들에게 북한 가지고 쇼는 오지게 합니다. 참 통일 필요 없다고 그냥 이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 했더니 임종석이부터 전부 정동영까지 다 통일 필요 없다. 우리 두 국가다. 이러면서요. 꼭 필요할 때마다 북한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기극 쇼를 벌이거든요. 우리 옛날에는 보수가 솔직히 북한 위기를 이용해서 좀 그런 게 했다는 비판도 받았는데, 요즘에 이 좌파놈들이 북한하고 평화공세를 펴가지고요. 쇼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. 쇼하는 게 북한하고. 우리 몇 번 당했잖아요. 평화공세에. 근데요, 북한하고는
절대 안 됩니다. 제가 보기에요. 이 김정은 이런데 그 3대, 4대 세습 체제하고는요, 어떤 이게 그 평화적인 한반도 길이 안 놉니다. 결국에 그 북한의 이런데 그 세습 독재의 권력을요, 레짐 체인지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다 못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라도 이 집단 체제라도 요 정도라도 이 바꿔놔야 뭐 대화가 되지, 이 3대 세습 봉건 체제하고는요,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계속 좌파들은 김정은한테 퍼주가지고 계속 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줘야 된다. 그럼 북한은 휴전선 근처에는 실탄 가지고 훈련도 하면 안 된다. 북한에 가면 안 된다. 또 이 북한에 드론 하나 보내면 이거야말로 이게 사적인 전투 개시, 이거야말로 이게 외환에 관한 죄다. 엄벌해야 된다. 이런 게 짓거리, 북한의 방송도 중단해야 된다. 온갖 게 지금 퍼주고 있는데, 근데 지금 다 죽어도 이게 이재명이 뺨만 맞고 있거든요. 이재명이 보기에 넌 막 윤석열이나 이재명 니나 똑같지 않냐. 개꿈 깨라. 이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다 주고 뺨 맞는 게 지금 이재명인데요. 근데 이번에 이해찬이가 정말 이게 건강이 안 좋은데 왜 무리하게 베트남까지 갔을까? 그러게 결국은 북한 문제하고 돌파구 이걸 외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. 그건 분명하죠. 웬만큼 이게 중요한 일 아니면 갈 리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게 저는 아까처럼 베트남의 서기장이 연임되면서 우리 북한 김정은을 설득해서 이재명의 방북이나 트럼프하고 또 이게 한번 화끈한 쇼 한번 벌리라는 이런 게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요. 언젠가는 이 관계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. 하여튼 이거 제가 이해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3일 전에 제가 첫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을 초래한 분열주의자고요. 그리고 이게 그 당군 이래 최대로 학력이 저하식인 교육부 장관 할 때 정교조부터 학력 저하, 당군 이래 최악의 학력 저하를 가져온 이런 이제 교육 망국, 망치버린 이런 자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리고 이게 그 북한에 돈을 800만 불 퍼주면서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뭐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이다. 이렇게 보고요. 뭐 저는 고인을 뭐 제가 이게 막 그냥 인신공격 욕하는 게 아니고요. 제가 나름대로 이게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팩트 입각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린 거니까 저는 이게 그 사회장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